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의원 김경일 도의원님을 모시고 지난 그 의정활동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예. 먼저 지난 그 의정활동 과정 중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의원 생활 시작한 지가요, 벌써 한 3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바쁘게 지냈던 그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뭘 했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근데 저는 요 3년 6개월 동안 어떤 쪽에 이제 중점을 주고 의정 생활을 했냐면, 제가 이제 건설교통에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버스나 택시 같은 이제 시민의 발인 버스나 택시 쪽에 이제 그 예산, 그다음에 정책, 입법 이 부분에 이제 그 중점을 둬서 했었고요. 또 지역으로 봐서는 이제 그 건설 쪽이다 보니까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택시 우리 법인 택시 노조원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버스 노동자들,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좀 최선을 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이제 성과도 좀 있었고 또 좀 한계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기억에 좀 남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또 보니까 그 철도도 저의 저의 그 상임위 소관이었어서 이제 통일 노선도 지금 이제 그 국가철도 4개년 계획에 좀 남아있게 하는 그런 좀 성과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3호선도 이제 금능역까지 좀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나름 좀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예. 그렇다면 그 의원님께서는 그 지금 가장 시급하게 그 해결해야 할 그 의정 과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경기도 이제 제가 경기도인이기 때문에 경기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가장 그 시급히 해야 되는 게 이제 1월 13일이면 이제 그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이 개정이 돼서 이제 의회에 이제 인사권과 이제 조직 편성권 이 부분들이 이제 일부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되게 아직 많아요. 이게 좀 반쪽짜리 그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우리 그 의회가 그 중앙정부처럼 상권 분립을 한다면 집행부의 그 견제, 그다음에 감시 이 기능이 상당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런 역할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첫발을 띄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을 좀 이 제도 하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경기도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부분들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경기도정에서는 내년에 아마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그 개인적으로 그 파주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은 일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파주에서 좀 크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이제 이 대선 공약 중에 기본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기본주택도 이제 이 임대 아파트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하나 좀 해보고 싶은 건 파주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반값 아파트를 한번 좀 제공해드리고 싶은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옛날 평수로 보면 이제 아마 33평형 기준에 보통 요새 보니까 분양가가 한 4억 후반대에서는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한 2억 5천 언더로 맞추면 청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주거에 대한 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주시에 대한 거기서 그러면 이제 이 보통 파주 시민들이나 여기 사시는 분들이 주거 비용이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게 좀 낮아지면 이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주에 대한 소비나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풀리고 또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파주는 이제 좀 경기가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일부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 또 하나는 이제 기본 금융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제안했던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경기도 공공형 은행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걸 제안한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기본 대출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국민이면 어느 누구든 최저 금리로 그걸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부분들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알아봤더니 은행에서는 뭐 기존 시중은행에서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봐서 얘기하고 인터뷰도 해보니까 전혀 뭐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중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뭐 퇴출이 됐지만 옛날 경기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형 공공은행을 하나 좀 설립해서 기본금융,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전용 대출이라던가 이 부분을 전적으로 하는 좀 공공형 은행을 한번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이 좀 파주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좀 경기도에 좀 제안을 해서 파주시에서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게 좀 또 하나 이 생각이고요. 또 기본소득도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은 세금 보통 우리 파주시 예산이 한 1조 지금 한 6천억 정도 되던가요? 그래서 이제 1조 6천억인데 예지 보면 그 중에 제가 봐서는 뭐 고정비 빼고 보면 이제 쓸 수 있는 게 한 3, 4천억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파주 시민들한테 이게 저희가 한번 중앙에서 했던 재난기본소득이나 이 부분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을 때 그 놀라운 경제적 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본소득을 파주시도 이제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세 개 기본 시리즈를 한번 파주시에 적용해서 정책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파주에서 네. 김경일 도의원 하면은 자유로 휴게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경기도가 파주시한테 자유로 휴게소를 이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상, 현행법상, 그다음에 정서상 어떤 부분을 갖다 대도 이게 파주시 관할로 와야 되는데 이거를 주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3년째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자유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소지가 저희 문발동으로 돼 있어 동으로 바뀌는 순간에 자유로 구간이 파주시가 관할군 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관리를 파주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연간 한 13억, 14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어디서 내냐면 파주시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이 경기도가 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 이게 도로 관청이 딱 바뀌면 어떻게 했냐면 이 휴게소는요. 자연히 도로 소속 관할 관할 관청에 양도돼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11월 행감 때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고소 고발하겠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와 있고요.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으로 파주시에 자유로 휴게소를 이관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관하면 뭐가 좋으냐 파주시에 약 제가 봐서는 한 10억 정도 운영 수익이 생겨요. 연. 예.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운영 수익이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이제 파주시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 이제 뭐 파주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이제 우리 파주 농산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파주시를 상징하는 뭐 이런 이 부분들 뭐 거기 주유소가 있지만 이제 우리 뭐 이제 수소 수소 뭐 주유소라고 그래야 되나? 수소 충전소 이제 이런 것도 지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꼭 이건 파주시가 지금 이관을 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그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더 가다가는 의원님이 이제 그 빨간 머리띠 또 매게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파주 원한다면 뭐 머리띠뿐만 아니라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그 향후 그 정치 일정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 당선과 그러니까 당연히 연동되겠지만 우리 정권 재창출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대선 이후에 그래서 그 상황들은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협의해서 향후 진로는 그렇게 좀 결정해 가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선 후보들의 뭐 최대 뭐 이슈라고 할까? 네. 화두가 공정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공정은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정은 뭐 크게 얘기하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게 제 공정의 화두고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바뀌거나 사회적 명예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바뀌거나 하면 안 된다. 예전에 우리 옛날 화두가 됐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법 앞에 공정이 무너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를 좀 존경하는 이유도 사실은 원래 공정을 얘기하셨던 분은 이재명 지사시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공정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당의 후보가 얘기하는 이 공정은 공정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한테 공정하고 일부 검찰 권력이나 이 부분에 공정하다면 이게 그걸 공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세상에 이게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저희 사회의 공정이 회복되려면 저는 이 검찰이나 사법부나 이 부분에 이 법 쪽에 있는 이 법조계 쪽에 그 부분에 먼저 개혁이 선행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너무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가 저희 사회의 공정의 가치의 근본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좀 저는 좀 무너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려나가는 게 최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우리 언론을 좀 작금의 언론의 행태를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밖에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잘못했지만 언론개혁법도 지금 누더기가 돼서 올라와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직 이제 상정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를 그냥 이렇게 써대더라도 이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일부 언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소를 보내고 언론의 기능이 거의 지금 저는 마비가 돼 있다까지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언론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으로 가는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언론인으로서 감사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대선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뭐 한간에는 뭐 시장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를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우리 정권 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예. 이게 뭐 원고에 없는 질문인데 네. 그 남들이 김경일 도의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변에서?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마 그 파주에서 볼 수 없었던 도의원들의 그 이런 일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아마 도의원들이 아마 그 파주시청이나 파주시에서는 이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파주시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제가 역으로 막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파주시에서 뭐가 필요하냐, 경기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교통에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 뭐 도로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계속 그 파주시가 이 원하는 부분들을 이 캐치해서 이제 이 경기도의 그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과분하게 그 열심히 하는 의원이다. 여태 보지 못했던 경기도 의원의 상이다. 뭐 이런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 도의원들이 그러니까 선출직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도 뭐 그 이 기존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부보다는 제가 보니까 너무 좀 한편으로 좀 죄송해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좀 움츠려들어 계시고 지금 리드 코로나 간다고 했는데 지금 막 7,000명 이상씩 막 이제 확진자가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막 뭐 그 부분에 지금 생각하면 막 어떨 때 보면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도 이제 그 우리 도정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내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의 그 코로나가 극복하는 과정들 아니면 이제 그 뭐 더 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파주 시민이시자 경기도민이신 우리 여러분께 정말 이 시국에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누구 믿을 게 없어요.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믿고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키셔서 지금 저는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백신하고 또 먹는 약하고 이게 좀 극복되기 전까지는 항상 그 건강에 유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참 잘 견뎌주시는 우리 그 파주 시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또 아울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경기도 김경일 도의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